할 수 있는 게 가장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즉 금강산 그 여행과 중국의 여행객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거에 가장 큰 차이점은 합자냐 아니면은 중국 회사가 단독으로 들어가냐입니다. 네. 지금 우리 금강산 관광은 한 남북한의 합작입니다. 이것은 제재에 어긋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관광 계획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중국의 개인 여행사들이 단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저는 보면은 지금 금강산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에둘러 표현이 있겠지만 중국의 이러한 단독적인 회사들이 합작이 아닌 네.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조금 더 여유를 줄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정한범 교수님, 두 분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네. 우리가 좀 이번에 특별히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이제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얘기됐던 것들이 과연 정말 단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진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오늘 결판이 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와 관련해서는 북미 간의 핵 협상이 과연 이제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남북 경협을 실질적으로 그렇죠. 재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많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재 완화에 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을 신격화하고 이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북한의 이제 그 주체 사상 또 자존심 주체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선언문에 북한의 제재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기는 그 자체로도 사실은 별로 북한으로서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선언문에 제재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걸 다 그 북한 주민들에게 다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아까 이제 두 분 교수님들께서 우회적인 표현, 에둘러서 표현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면에서 제재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표현을 이제 저도 이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의 발전을 지지한다라든지 아니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미국이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국제사회를 설득한다든지 이런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제 북한의 제재를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까 이제 종전선언은 이제 크게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고요. 연락사무소는 사실 이번이 처음 합의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94년, 95년에도 합의가 됐었고요. 제네바 합의에서 얘기했던 그렇죠. 거죠. 근데 그때 실행이 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미국 쪽에서 안 했다기보다는 북한 쪽에서 안 한 측면이 더 강해요.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폐쇄된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북한 심장부에 들어와 있는 것이 별로 편하지는 않은 거죠.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들어와 있으면 좀 불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락사무소가 그다지 북한에게 큰 선물은 아니다. 결국 핵심은 경제 제재 해제인데 제재를 해제를 해주려면 방법은 이겁니다. 현재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유엔 제재가 있고요. 국제사회 제재가 있고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더 커요. 자, 그러면 이제 북한에게 경제 제재 해제의 선물을 줘야 되는데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국내적인 현실이 하원이 지금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굉장히 힘들 걸로 보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남은 것은 중국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국은 현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지금 무역 전쟁 중이죠. 굉장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엔 제재를 풀 수가 있는데 유엔 제재는 아시다시피 이제 상임이사국 5개 국가가 중요한데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북한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상임이사국인데
그동안 관행에 의하면 미국이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그래서 비교적 유엔 제재를 풀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개성공단을 풀려면 이제 그 유엔 제재 유엔의 이제 결의안을 유엔 그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그렇죠. 제재 완화가 된다는 예. 거죠. 예. 그 부분이 좀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더 쉬운 것은 이제 금강산인데 아시는 것처럼 개성공단은 물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돈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나 금강산은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현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는 건 현재 또 문제가 안 돼요. 이제 문제는 현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면 쉬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변칙적인 방법은 이제 미국 쪽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에스크로.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북한의 계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적립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가 문제가 해결되면 니들이 다 찾아갈 수 있는 돈이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현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북한이 동의만 하면 그런 방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러면 이제 조금 뒤에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좀 세 분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단독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있었던 두 정상의 모두 발언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고 또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을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훌륭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데 대해서 아마 마치 환상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많이 노력도 해왔고 이제는 그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보여줄 때가 와서 이렇게 마주 걸어서 여기 베트남 하노이 와서 이틀째 지금 저 훌륭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훌륭한 최종적으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Chairman Kim, and it's great to be with you again, and I'm sure over the years we'll be together a lot, and I think we'll also be together after the fact, meaning after the deal is made. We had very good discussions last night at dinner, and the pre-dinner was very good, and there are a lot of great ideas being thrown about. I think very importantly, the relationship is, just very strong. And when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a lot of good things happen. So I can't speak necessarily for today, but I can say that just a little bit longer term and over a period of time, I know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success with respect to Chairman Kim in North Korea. They're going to have an economic powerhouse. I've been writing about it. I've been talking about it. I think it's going to be an economic powerhouse. And it's something I very much look forward to helping with, because with a little bit of help in the right location, in the right place, I think it's going to be something very special. I've been saying very much from the beginning that speed is not that important to me. I very much appreciate no testing of nuclear rockets, missiles, any of it. Very much appreciate it. And Chairman Kim and I had a great talk about that last night. I'd let him say what he said if he'd like to, and if he doesn't have to. But we had a very good talk about that last night. And again, I am in no rush. We don't want the testing, and we've developed something very special with respect to that. But I just want to say I have great respect for Chairman Kim, and I have great respect for his country, and I believe that it will be something economically that will be almost hard to compete with for many countries. It has such potential. 네, 지금 양 정상이 단독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에 바로 모두 발언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양 정상의 어떤 합의라든가 결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현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모두 발언의 키워드는 속도입니다. 네.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속도를 외부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속도감 있게 가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을 찾겠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현실적으로 이제는 네. 실사고시의 정신으로 지금 비핵화 프로세스를 접근하고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보수 여론 같은 경우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네. 왜 성과가 안 나오느냐 또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이게 많은 부분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이번 회담에 대해서 아마 미리부터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속도를 너무 뺄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고 지금은 제3차, 4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겠다.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그 절제된 표현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을 보면 나의 직감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속도와도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큰 기대치 또는 크게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는 것들을 중심으로 성과를 거두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겠다는 구동존의의 자세가 저는 엿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쉽고 가능한 것 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조처를 취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겠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또 미국 내 보수 여론이랄지 또는 여러 여론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 당하는 것 아니냐, 북한에 속은 것 아니냐 이런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형식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들 중심으로 하나 둘씩 풀어가겠다. 예를 들어서 영변 핵시설의 폐쇄 조치부터 하면서 그러면서 IAEA 사찰당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네.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그것에 대해서 두 지도자가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표현들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네. 역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보면 네. 뭐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만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고 미사일 쏘지 않고 있다. 이것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역대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한 네. 해내지 못한 것들을 자기가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제 생각에는 노벨 평화상 욕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10월 정도에 노벨 평화상 발표가 있는데 2월 말까지 뭐 접수가 그렇습니다. 되는 접수는 이미 다 끝났고요. 네. 아베 총리의 이름을 빌렸습니다만 사실상 본인이 이제 거의 접수한 격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한 6월이나 9월 정도에 3차 정상회담 네. 뭐 이렇게 가면서 또 내년도 그 재선 일정까지 고려하면서 정치적으로 이벤트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도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하여튼 그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도 그렇고 결국 비핵화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비핵화 로드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비핵화 스케줄.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로드맵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네. 많고 많이 추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협상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단계별로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부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강자가 약자와의 불신보다 약자가 강자에 대한 불신이 훨씬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강자는 설사 좀 못 믿더라도 여전히 힘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양보하거나 또는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데 약자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밀렸다가는 자칫하면 정권의 생존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항상 단계마다 네. 불신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과 서구 사회, 국제 사회가 로드맵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단계별로 로드맵을 쉽게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네. 그게 단면적으로 나온 것이 저는 핵 무기와 시설, 물질 등에 관한 완벽한 리스트를 제시하라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즉 로드맵이 필요하고 로드맵이 있다면은 커다란 시간표가 큰 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커다란 진전이 있다라고는 생각됩니다만은 목표에 대한 커다란 합의를 넘어서서 시기를 나타내고 상목이 세세하게 나타난 로드맵은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어려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지금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란 문제. 이것은 뭐 참 쉽지가 않는 바로 측면도 그 있겠네요. 문제 때문에 네. 미국 국내에서는 비관적인 여론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과거에서도 바로 그런 문제가 진행되다가 어느 단계에서 갑자기 무너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조심하고서 접근하고 있거나 또는 비관론